국제정세 분석가들은 앞으로 세계는 10개의 경제, 정치 블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10개의 블록 가운데에서 한국은 한 개 블록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고흐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세계는 앞으로 10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진다는 흥미로운 예언이 있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국제 질서는 10개의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나뉠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세계는 10개의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없어질 것 같았던 민족들이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고 단단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쪼개어지면서 새로운 10개의 거대한 경제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어떠한 10개 블록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12.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수도는 나이로비입니다. 전 세계에 딱 3개뿐인 UN 본부가 바로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대륙이지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이 바로 아프리카에 모두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교육, 의료 상황이 조금만 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프리카에도 희망이 빛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창출되는 상당수의 부를 중국에서 흡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한국도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위 라틴 아메리카.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나뉩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부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북아메리카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국가 연합체가 결성되면서 나머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우데자네이로는 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도시로서 앞으로도 남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아메리카 경제 블록에서 멕시코는 매우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에 편입될지 남미에 편입될지 현재 갈림길에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8위 회교도국 연합.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 이란에 이르는 거대한 회교도 연합체가 결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회교도 국가들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분쟁이 매우 잦았습니다. 비교적 온건하고 미국에 가까운 수니파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아파 국가들은 철저한 반미주의로 경제 발전이 더뎠습니다. 안타깝게도 196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란, 사우디 등 범회교 국가들이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어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이 국가들 중 세계 최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연합체를 결성해 경제 발전과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교 국가들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나라들은 자신들을 석유 수출 국가에서 제4차 산업혁명 국가로 바꿔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위산업, 차세대, 정보통신 등에 관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더 많은 진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사이 한국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건설붐의 수요를 받아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교 국가들은 석유 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위 신돌궐 제국.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옛 돌궐 국가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서방 진영의 선봉장으로 터키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으로 몰리고 있으나 중국의 터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국제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궐 제국은 사라졌으나 돌궐어, 즉 터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아직 많습니다.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터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의 거대 제국과 경제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어 세계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는 이들 국가들의 수장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지리적으로 터키권 국가들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돌궐 쪽 국가들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 인도. 인도의 뭄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습인하고 쾌적한 해안서풍이 불어오는 이 도시는 인도의 모든 부유층들의 대저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 천재들이 많이 탄생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연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들의 핵심 수장들이 인도인들로 구성되고 있고, 이러한 인재들이 인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수억 명의 인도인들을 중산층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향후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5위 남중국과 아세안연합. 중국은 지금의 국토보다 많이 작아지고 남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경제권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화교 경제인들이 동남아, 남중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세계 패권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중국의 만주, 내몽골,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은 기존의 중화민족과는 다른 민족으로서 주변의 다른 경제 블록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남중국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연합체와 연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국가이지만 앞으로도 아세안 블록을 주도할 강력한 세계의 경제 블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4위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과 같은 세계 패권의 한 축을 이루는 거대 제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일부 지방이 러시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동유럽 지역이 러시아의 패권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을 비롯한 막대한 실물 자산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러시아는 한국과 대만을 제끼고 세계 4위의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 그 다음이 러시아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반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국가이지만 자체적으로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여러 주변 국가들을 병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반미, 반서방을 추구하는 나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러시아의 이 같은 패권 성장은 한국이 러시아와 더욱 우호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3위는 극동아시아 한국어 언어권 지역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 알타이 언어권 국가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 만주, 한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는 언어의 어순이 같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어는 이들 나라들의 표준 언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의 한글은 세계 공식 언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견원지간이지만 현재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초중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첨언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열망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내 극우 보수 정권이 괴멸된다면 한국, 일본, 만주, 그리고 멀게는 몽골까지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위 유럽연합. 영국이 빠져나간 유럽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연합체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럽은 원래 한국과 일본 이상으로 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었던 나라들이었으나 20세기 후반 들어와 급속한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화폐 통합 단계에까지 이르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하나의 나라처럼 돼버린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버리면서 축소돼 버렸으나 과거 로마 제국과 흡사한 규모의 거대한 경제 블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최근 유럽의 수도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끌어 나가는 유럽의 수장 역할을 했으나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에 마크롱이 이끄는 프랑스가 유럽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군사, 국제정치의 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은 프랑스가 주도할 유럽연합의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앵글로색슨 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나라는 사실상의 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각 국가의 최고 기밀을 공유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민족이 연합한 최고의 우방국 결성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호주, 영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오커스 동맹을 결성하면서 경제, 국방, 정치를 모두 아우르는 경제 블록을 만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2026 월드컵을 개최해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개의 북아메리카들이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 향후 유럽연합의 유로화와 같은 화폐 통합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 미국은 캐나다, 영국, 호주를 비롯한 앵글로색슨 영어권 문화로서 멕시코의 통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남미권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라서 멕시코의 북아메리카 편입과 동시에 파이브 아이즈 연방의 멕시코가 새롭게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그동안의 파이브 아이즈 연합은 미국 동부연안과 영국을 아우르는 대서양에 쏠려 있는 지정학적 구도를 만들어 왔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급성장으로 호주와 미국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2028년 LA 올림픽과 함께 호주가 2032년 멜버른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태평양 시대의 재개막을 알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향후 세계에 있을 10개 경제 블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세계는 점점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형성되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러 민족 간의 분열 문제와 분쟁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연합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사법, 행정, 차후에는 화폐 경제적인 통합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들 10개 경제 블록의 강력한 패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